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의 배기 필터 5곳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염수 정화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9곳의 조사를 마친 도쿄전력은 앞으로 22곳을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중 수소인 트리튬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여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채임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IAEA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지금 차기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 탈원전 이슈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전이 상반돼 그 결과에 따라 일본의 에너지, 환경 정책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9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10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스가 시대의 정책 노선 변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탈원전 향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탄소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새 후보는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두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해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노의 반원전 노선입니다. 원자력의 우호적인 자민당 내에서 드물게 반대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입니다. 고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인 2011년 7월 열린 자민당 에너지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원전을 왜 청정에너지로 부르나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초당파 동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노는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일 혹은 내년에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자력은 결국 수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 재가동이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니케이는 고노가 탈원전 이슈가 총재 선거에 크게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줄타기 발언을 내놨다고 풀이했습니다. 고노는 신간 일본을 전진시켜라 해서 여당 의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강요가 되면 된다. 권력은 의지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야심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다른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입니다. 기시다는 전날 경제정책 발표 자리에서 배터리와 신형 소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존 원전 재가동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일본 원전 산업에 신중히 접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운용 확대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고 화력에너지를 태양에너지의 보완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저서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는 우천시 토양을 쓸어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새 후보의 환경 에너지 관련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탈원전 정책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이변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 과제라고 니케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본이 원전을 다룰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여전히 자민당 내에 최대 파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실세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출마 의향을 접었으며 고노다로 개혁 담당관의 당선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1위 고노는 아베의 앙숙으로 불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직접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아베의 뒤통수를 치며 아베를 완전히 등진 것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반아베의 대표 인물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아베 전 총리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모리토모 스캔들이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9일 일본 민영방송 TBS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납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한다라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인생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 대해서도 개최는 중단됐지만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아베 정권을 뒤흔드는 모리토모 스캔들과 2019년에서 2020년 아베 정권에 타격을 준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 대한 그의 발언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29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자민당 총재선거 입후보 방침을 굳혔고 1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차기 총리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단에 모리토모 학원 국유비 헐값 매각 및 공문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이런 발언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영향력이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배려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현재 너무나도 한심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민당 내 파벌 간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가 총리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퇴임이라고 말이 많지만 부담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실속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가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한 상태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실패하며 일본을 코로나 대잔치로 만들었으면서도 양심도 없이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한국 내 채권의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에 일본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 절차를 걸쳐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반응은 이제 놀라지도 않을 만큼 익숙하면서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선출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국민을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국을 존중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아베와 스가처럼 한국을 위해 열심히 자신들의 무덤을 파주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